예, 시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한 시황까지 영상으로 남겨드리기가 여기 맨날 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인버스가 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인버스를 잠깐 늘렸던 이유는 이게 6조 원까지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선물이 매수가 되면 오르죠. 그죠? 이렇게 선물 이게 하방이 처분이 돼야만 지금처럼 오르는 겁니다. 이것도 떨어졌다 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처분이 되는 거를 이 정도. 근데 아직도 남아있죠. 2조 2천억 하방이다. 그래도 얼마 전에 6조 원만큼 그렇진 않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들어오면서 저의 인버스가 하루 단타는 아닙니다. 매일 단타 하시는 분이 저희 걸 하면 안 돼요. 그걸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짠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단타가 형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며칠간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르죠. 계속 매도를 늘어나는데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이렇게 되고 코스피는 외국인 들어온 거 보시면 근데 요거는 캐치해야 되시는 게 지난번에 매도한 만큼 돌아오진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외국인이 빠져나갈 걸로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잠깐씩 또 다시 올리고 선물 이용하다가 지금 코스닥은 좀 다르죠. 외국인 동향이. 그래서 지금 좀 힘을 못 쓰는 건데 코스닥도 상황 따라서 이제 추가로 오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버텨내면요. 이제 더 안 떨어지고 버티게 되면 오르는 거고 못 버티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은 코스피에서 개인들은 거의 매수했던 거 요게 요 날이 반대매 물량이었을까요? 반대매매 이틀 떨어진 걸로 반대매매 물량이었을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래 들어온 거 다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다수 9조 원가량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매수한 게 9조 원이 넘잖아요. 그죠? 이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개인들은 지금 완전히 단타 성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단타 성향 자체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면은 매수했다가 그죠? 떨어지면 매수했다가 그다음에 오르니까 판다 뭐 그런 걸 텐데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떨어질 때 또 이렇게 매수하다가 더 떨어지면서 이제 물리는 겁니다. 개인들은. 저희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좀 알테오젠이 삐리리 해가지고 시총 상위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전지도 살짝 오르다가 살짝 삐리리 해줬고 지금 오히려 IT 부품주들은 잘 나가고 있어요. 물론 걔네도 약간 조정이 오긴 했는데 종목별로 지금 오늘 한미반도체 급등하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는 지금 고평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저희는 좀 저평가 반도체 부품 위주로 그보다는 저평가 위주로 가고 있고요. 얘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버티면은 못 버틴다는 얘기는 여기서 뚝 떨어지면서 21선 깨버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재상생 시일 걸릴 거고 요 정도 위치에서 버텨주면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150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막말로 여기까지 조정 와도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를 뚫은 게 너무 컸기 때문에 150이라서 그렇지 코스닥으로 치면 1050 부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 조금 더 나올지 그거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버스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한 25% 들어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깨지고 추세를 맞고 또 다시 떨어지죠. 이게 작동은 하는데 근데 이제 국장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와서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회복할 가능성도 봐야겠죠, 그죠? 지금 우리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도체 보세요. 우리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처럼 대만이 반도체가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정치, 그러니까 환율도 저는 정치 그거 아닌 거, 이재명 탓 아니고요. 코스피도 이재명 덕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환율도 다시 낮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필반도체 급락하면 같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론 반도체가 전고점 못 넘었어요. 여기 넘고 지지되면은 필반도체 더 가고 우리 증시 더 가는 건데 근데 그 기간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도했다가 지금은 또 일부는 매수하면서 조금 견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 프레임이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올리면서 외국인은 주식 자체는 매도를 하는 진짜 2007년하고 많이 비슷한 모습이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 최대 1년 정도 이렇게 장난치다가 올해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제 글로벌 하락 장세가 필반도체를 위주로 올 수가 있어요. 언제 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조금 추이를 보셔야 돼요. 추이를. 만약에 외국인이 지난번 매도한 거를 막 이렇게 4조 원씩
매수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다 매도했던 게 다 매수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또 상방을 봐야겠죠. 그때처럼 이제 오히려 기관의 매수가 더 많아지게 하고 요렇게 하면서 또 추이는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가 아니고 빠져나가고 있죠. 그죠? 빠져나가고 있다가 지금 약간 살짝, 그죠? 요렇게, 요 정도.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들어와서 더 올리고. 그리고 다시 또 공매도를 쌓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하시면은 진짜 거의 매일 글을 읽는 분이실 텐데. 제가 공매도 금지 때렸을 때,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때렸을 때, 제가 이 얘기를, 꼭 이렇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가 어차피 그 뭐랄까요, 금융이나 제가 볼 때는 이 금감원이나 이 모든 이 공매도 제도나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정책자들이 외국계 기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골드만삭스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건 스탠리도 서울 JP 모건 다 있잖아요. 그런 정책자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의 로비를 받고 되게 오래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렇게 해놓죠. 그래서 어쩌면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오르는 경우는, 여러분, 이 상승의 시작이 여러분 공매도 금지가 다시 시작되고 나서 오른 거 여러분 아세요?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뭐 이재명 때문이 아니고 필반도체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김문수가 됐어도 그럴 거고, 물론 윤석열처럼 계엄만 안 하면 되지,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계엄을 해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외국인의 그거랑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당시 이제 글로벌 증시도 하락했던 시기고, 글로벌 시기는 물론 반등하면 하는데도 이제 우리나라는 못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도덕성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이 정치적 지금 포지션은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중국하고 척지지 않고 미국 트럼프한테 왕관섬 선물하면서 이렇게 둘 다 잘 지내는 거, 저는 사실은 저희가 살 길 그것뿐이 없다고 믿고, 그 정책적인 기조까지는 좋은데, 근데 일을 잘한다고 하기엔 이재명 대통령의 한계도, 이거 공매도가 지금 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참 뭐랄까, 근본 문제 해결, 지금 공매도 여전히 기관급만 모든 종만 할 수 있고, 개인들하고 좀 기울어진 눈에 그대로 두잖아요. 이거 옛날에 뭐 비판 많이 하고 하지만 안 바뀌어. 이게 왜 안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면은 공매도 다시 시작됐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또 외국인 에코프로랑 또 걔네들 엄청 공매도 한다면서요. 지금 반등하니까.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무슨 말 해가지고 뭐 무슨 유인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저한테 그 정도의 칭찬을 들으려면은 간단하게 공매도제도 개인하고 기관하고 차별 없이 해. 그거 안 하면 똑같은 일 또 벌어져요. 똑같은 일. 또 글로벌 급락때 또 개인들 다 똑같이 된다고요. 세상에 트럼프든 이재명이든 주가가 오른다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 노래는 MB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MB가 맨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에 이렇게 몰입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장을 그르치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뭐 1만 시대, 2만 시대. 물론 상황 따라서 뭐 1만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외국인 추이는 잘 봐야 됩니다. 결국에 외국인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저는 너무 우리나라가 싫어요. 아니 왜 개인들, 아니 공매도 이거 왜 손을 안 보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고 모든 주주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관이 할 수 있는 공매도 개인도 똑같이 해달라. 기관만 모든 종목, 그것도 어떤 제한 없이 하게 하고, 개인은 엄청나게 제한이 걸렸잖아요, 공매도가. 여러분, 제가 이 작전 투기세를 연구하면서 공매도의 추이랑 다 봤을 때 결론은 올리는 것도 얘네 월가 기관, 얘네 센트리온 급등하고 급락한 거 다 걔네들이 다 한 거예요. 올려서 블록딜로 월가가 팔고, 그 다음에 주식 상방 삐끼하고 또 하방 나오고, 또 하방 삐끼하고 또 상방 나오고. 이 공매도 잔혹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이 정말 멍청한 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이 멍청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관급, 뭐라고 해야 돼? 수장이나 아니면 슈카 같은 사람들이라도, 슈카나 뭐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슈카라도, 이게
예를 들면은 공매도가 많이 쌓인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면 에코프로 같은 애들.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에코프로가 정말 좋은 종목인데 공매도 때문에 모른다는 이상한 공매도론을 이거를 누가 바로 잡아주진 않고 있어요. 에코프로든 예전에 뭐 신라젠 뭐 그런 제약 주던 간에 신라젠도 맨날 뭐라고 했어요? 공매도와 싸운다면서. 에코프로 공매도와 싸운다면서, 센트럴 공매도와 싸운다면서요. 그런 종목 치고 제대로 된 종목이 없었어. 하는 거 보면은 실적도 그렇고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분식 의혹도 그렇고 금연 같은 데도 공매도랑 싸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냥 외국인들은 부실한 기업에 공매도를 치는 건데, 근데 그 외국인들의 문제는 급등을 시킨 것도 걔네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에코프로나 이런 그 배터리 아저씨를 전면에 세워서 이 작전을 한 그 뒷배에 외국계 기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깝깝합니다. 거기다가 정치인들은 오히려 작전주한테 무슨 로비를 받는지, 작전주 고점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 보면 진짜 기가 차요, 기가 차.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먹혔다. 나중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애들, 알테오젠 같은 애들, 또 제2 에코프로 될 애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또 경고하면 또 욕먹고, 그죠? 또 반대 폭탄 맞고, 또 댓글 폭탄 맞고. 그리고 나중에 폭락하면은, 음? 그것 때문이라 생각 안 하지, 뭐. 깝깝합니다, 깝깝합니다. 제가 요즘 진짜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런 경고를 주식에서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식해서 달릴 때, 제가 급등주 경고할 때 달리는 댓글하고 진짜 비슷하게 달려요. 그냥 뭐, 주로 이제 조롱하는 거거든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 이제 그런 댓글들 달리거나 또 이상한 이론들, 인플레이션 같은 이론, 막 그런 이론이 나오면서, 와, 이걸 이렇게 한다고요? 2010년도에 부동산 오른다고 했다가 제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는데, 26년에는 그 많이 오른 강남 아파트를 경고하니까는 오히려 반대가 된다고? 그죠? 과연 최근 5년 내에 강남 아파트 접근하신 분들이 2010에서 12년경 제가 강남 바닥 얘기할 때 그때 강남 바닥으로 봤던 분일까요? 대부분은 18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10년 기간으로 볼 때 2010년, 2018년 정도까지 가격은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찰리 먼거가 얘기한 거가 있죠.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 강남은 달라. 튤립은 달라. 테슬라는 달라. 엔비디아는 달라. 이번에 코스닥은 달라. 그쵸. 뭐 예전하고 다르게 더 많이 오를 수 있죠. 하지만은, 먼거는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인간의 관계는 늘 그러했고. 그래서 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닷컴 버블 때, 이게 지금 이 코스닥 닷컴 때, 2000년도 차트거든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었던 자기 처남 얘기까지 합니다. 처남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하고 똑같아. 저도 이제 주위 지인이나 뭐 친척, 뭐 가족들, 이렇게 강남 아파트에 매몰돼 있는 그분들 보면은 먼거가 그 얘기를 하죠. 그들이 정말 중간에 돈을 많이 벌었었대요. 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멀리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거의 주장은 심플합니다. 누군가 자신한테 왜 당신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와 버핏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언제나 주기적으로 왔었고 그때에 버핏과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근데 이분들은 늘 어떻게 하죠? 그래서 시기를 못 맞추니까 늘 분할로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비중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애플도 분할로 애플도 엄청 팔았잖아요. 지금 판 거 모르는 사람 많죠. 버핏이 늘 그러니까 지 팔기 전에는 늘 좋게 얘기하니까 지금의 버블이 사실 닷컴보다는 낮은데 PER상 2008년 버블은 넘었고요. 나스닥 PER도 여러 가지 PER을 봤을 때 대공황의 PER도 넘었죠. 그러니까 닷컴이 사실은 넘버 원인데 지금 일부 섹터가 일부 전기차라든가 AI 관련 일부 섹터가 그 섹터만큼은 지금 닷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그 반도체 버블의 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평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PER상. 근데, 하지만 필반도체 붕괴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나스닥, 엔비디아만큼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보다는 좀 더 저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좀 늘린 기간에 조금 뭐 이 정도 손해는 보는데 또 그 기간에 또 이런 애들 또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매도한 지점 대비 떨어져서 하고 지금 요거는 손해 보고 나가네요. 요거 손해 보고 나가고 요거 오늘 잘 오르고 있고 요거 오르고 근데 뭐 이미 저희는 두 바퀴 아닙니까? 두 바퀴 정도 두세 바퀴 이미 여러 종목으로 이득을 많이 실현한 상태라 이제 마지막 이삭 죽게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그나마 저평가던가 조금 더 바닥권에 있는 애들로 갈아치웠습니다. 이쪽에 이제 많이 오른 애들이 좀 여기 포진해 있죠. PSK를 너무 조금 일찍 버리는 게 좀 아쉽네요. 뭐 이득을 많이 보긴 했었는데 지금 또 추후에 더 많이 올랐죠. 이 중에서 또 더 많이 오를 애들이 있긴 한데 이 정도로 하면서 음식료들이 조금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력도 보성파워텍도 더 오르네요. 이거 좀 다시 편입할까 하다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편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고 기아는 보너스 트랙에서 좀 다시 올려드렸고요. 그나마 좀 저평가하고 현대차는 외국인 매도가 좀 너무 커서 절반 정도는 이득을 실현한 상태로 좀 보겠습니다. 반등 가능한 위치 반등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기아가 좀 더 저평가를 이렇게 됐고 크래프톤은 쌍바닥 찍고 다시 회복해서 늘리긴 하는데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BI 텍도 좀 너무 적긴 하죠. 이게 원래 30% 있었던 애 지금 이득 다시 실현하고 이렇게 된 건데 20일선 회복하면 조금 지금 20일선 깨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실린 거고 조금 더 늘리는 거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정신이 없죠, 그죠? 이마트는 오늘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근데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저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이마트는 대략 설명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시황 이제 차트 시황은 그냥 남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지난해 이 글을 참조하시고 차트 시황보다는 이런 공매도나 이런 얘기들 좀 개선돼야 될 얘기들 그런 것을 더 영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